조선 리우스 경제개혁 소한마이가 나라를 살렸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한국사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리우스 땡커 달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칼이 아닌 쟁기로 나라를 지키려 한 왕의 선택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굶주림이라면 과연 신라는 무엇을 먼저 지키려 했을까요? 신라 시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이첨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라 시대에 나와 있는 이첨지입니다. 삼국이 서로 맞서던 시기 신라의 들판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농민들은 병사로 징발되어 전장으로 떠났고 마을에는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노는 제때 갈리지 못했습니다. 사람 힘으로만 쟁기를 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논을 갈기에는 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소가 논을 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사람 여러 명이 허리를 굽혀 흙을 뒤집던 그 시절 얼마나 고되었을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라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주 궁궐로 올라온 보고서에는 세곡이 줄어들고 있다는 수치가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지증왕은 밤늦도록 장부를 넘기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군량은 늘려야 하는데 창고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조정회의에서 이창 김도윤 대감이 말했습니다. 전하, 병력을 더 늘려야 하옵니다. 대신들도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지증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군사를 먹일 곡식은 어디서 마련하겠는가? 회의장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곧장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방에서 한 포구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소를 이용해 논을 갈았더니 작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 열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소 2마리가 해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지증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명했습니다. 경주 인근에서 시험하라. 며칠 뒤 농부 박서방이 처음으로 소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우경 장인 목다리 멍에를 걸며 설명했습니다. 힘을 빼고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소가 움직이자 굳어있던 흙이 깊게 갈렸습니다. 논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들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지증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버티는 힘은 칼이 아니라 곡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 이첨지였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들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안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경을 둘러싼 조정의 갈등, 그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전해드립니다. 신라 시대에 나가 있는 이첨지, 계속 보도해 주세요. 이첨지입니다. 신라 궁궐에 나와 있습니다. 우경 시행 소식이 퍼지자 귀족들의 표정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넓은 토지를 거느린 귀족들은 오랫동안 많은 인력을 동원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사람 수가 곧 힘이었고 그 힘이 정치적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질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 김도윤 대감은 여러 귀족과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하의 뜻은 이해하나 급한 변화는 혼란을 부를 수 있사옵니다.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왕이 생산 구조에까지 손을 뻗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며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늘 반대가 먼저 따라오지 않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아니면 신중한 태도일까요? 조정에서는 우경의 비용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소를 사들이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 관리체계의 변화, 실패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귀족은 시범지역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상소문이 작성되어 조정에 올려졌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상소가 낭독되었습니다. 우경은 전통을 해칠 수 있고 흉년이 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증왕은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곡식이 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증왕은 준비해둔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경을 시행한 지역의 경작 면적이 늘어났다는 수치였습니다. 생산량 증가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은 지방 관리들에게 더욱 신중한 보고를 당부했습니다.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궁궐 안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팽팽해졌습니다. 들판에서는 소가 흙을 갈고 있었고 궁궐에서는 권력이 방향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우경은 이제 농사기술을 넘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뉴스 이첨지였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말로 하는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하지요. 경주 인근 한 마을에서 벌어진 우경의 실제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경주 우경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박첨지 나오세요. 박첨지입니다. 우경이 시행되는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경주 바깥 들판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의 명으로 내려온 소 2마리가 논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농부 박서방은 굳은 손으로 고삐를 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 힘으로만 쟁기를 끌어왔던 그에게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우경 장인 목달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가 앞으로 나가면 쟁기가 깊이 들어갑니다. 억지로 힘주지 마십시오.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가 논을 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흙이 갈라지며 뒤집히던 그 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소가 방향을 틀지 못해 논두렁을 밟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걱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괜히 논만 망치는 것 아니요? 그러나 목달은 다시 고삐를 바로잡았습니다. 쟁기의 각도를 조정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가 힘을 싣자 쟁기가 단단한 흙을 깊게 갈랐습니다. 사람 셋이 달라붙어야 할 일을 한 번에 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릴 면적이 절반의 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박서방은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무게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은 작업 시간과 면적을 기록해 관청에 보고했습니다. 실수한 부분도 함께 적어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곧 조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은 실패 사례부터 살폈습니다. 그러나 지증왕은 전체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보완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짧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뒤 더 많은 소가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우경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확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들판에서 증명된 변화가 이제 나라 전체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 우경 현장에 나와 있는 박첨지였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개혁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하늘이 시험을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과연 우경은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 이첨지 계속 보도해 주세요. 이첨지입니다. 초여름이 지났지만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논바닥에는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경으로 깊게 갈아둔 땅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농부 박서방은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한 번만 내려주면 좋겠구먼. 짧은 말 속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쌀떡이 비어갈 때 그 불안함 쉽게 잊히지 않지요. 나라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경주로 올라온 보고에는 작황부진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확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은 곧바로 조정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전하, 지금은 우경 확대를 잠시 멈추는 것이 옳사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뭄은 자연의 일이었지만 정책의 방향은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책임을 둘러싼 시선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지증왕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 하여 흙을 갈지 말아야 하는가?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증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량 창고 일부를 열어 백성에게 배급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세금도 일정 부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에는 부담이 따르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우경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준비된 땅이 먼저 열매를 맺는다. 짧은 말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장터에서는 곡물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물량을 조절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심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개혁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련 앞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지증왕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난 뒤를 대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들판은 가뭄에 흔들리고 이번에는 장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곡식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장터에 나가 있는 이 첨지 계속 보도해 주세요. 가뭄이 길어지자 곡물값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장터에서는 쌀 한 대 값이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돈주머니를 꼭 쥔 채 망설였습니다. 농부 박서방도 창고에 남은 곡식을 당장 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주 상인 오상인은 상황을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내놓지 말고 더 기다립시다. 그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동조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곡물은 줄어들었고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값이 오를 것을 알면서 지금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참 민감한 공간이지요. 이 소식은 곧 궁궐로 전달되었습니다. 민심이 불안해진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이옵니다. 지증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곡식은 백성의 몫입니다. 그는 시장을 감독할 전담 관청 설치를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전이었습니다. 동시전 관리로는 계산에 밝은 최주부가 임명되었습니다. 최주부는 첫날부터 장터를 돌았습니다. 곡물 가격과 거래량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상인들의 창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닉된 곡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주 상인 오상인은 관청으로 불려갔습니다. 장사꾼이 이익을 보는 것이 어찌 죄가 되어?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처벌 소식이 퍼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숨겨두었던 곡물이 다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상승세도 조금씩 멈추었습니다. 국가가 시장 질서를 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들판을 갈던 개혁이 이제 장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증왕의 계산은 흙을 넘어 거래의 흐름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장터의 질서가 세워지자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첨지입니다. 동시전이 자리를 잡은 뒤 경주 장터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동시전 관리 최주부가 가장 먼저 나와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곡물의 종류, 양, 거래된 수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었습니다. 기록은 매일 저녁 궁궐로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주 상인 오상인은 동료들과 모여 말했습니다. 장사도 기록 속에서 해야 한다니 세상이 달라졌어. 하지만 동시전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를 넘으면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몇 차례 공개 처벌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은밀히 곡물을 쌓아두는 일이 줄었습니다. 시장에는 일정한 물량이 꾸준히 풀렸습니다.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계부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어두기 시작하면 어디서 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 박서방은 수확한 곡식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값이 안정되어 있으니 손해를 볼 걱정이 줄었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도 계획대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변화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세곡 창고로 들어오는 양이 일정해졌습니다. 지증왕은 동시전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유를 묻고 거래량이 줄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도 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는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반대를 멈추고 보완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경이 들판의 효율을 높였다면 동시저는 시장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농사와 유통이 동시에 정비되자 국가는 숨을 돌렸습니다. 군량 확보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신라는 더 이상 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비교하고 계산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다스리는 방식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긴 가뭄과 혼란을 지나 드디어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경과 동시저는 실제로 나라를 살렸을까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듬해 봄 경주 인근 들판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를 이용한 우경이 여러 구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농부 박서방은 능숙하게 멍에를 걸고 콧비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아도 넓은 논을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경 장인 목달은 각 마을을 돌며 쟁기 각도와 사용법을 점검했습니다. 초기 시행 때보다 실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논은 고르게 정리되었고 모내기도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로 들어오는 곡식 자루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생산량을 지난해와 비교해 기록했습니다. 수치상 증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풍년이라는 말 참 정겹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안심이었지요. 나라 역시 그 안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동시전에서는 곡물 유통을 조절했습니다. 시장에는 일정한 물량이 풀렸습니다.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자 민심도 차분해졌습니다. 농부 박서방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했습니다. 남은 곡식은 장터에서 공정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굶주림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은 재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수 회복과 군량 확보 수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자리를 잡은 듯하옵니다. 지증왕은 들판의 보고와 시장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경제 기반이 안정되자 군사 준비도 수월해졌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식량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살린 것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밥상이었습니다. 들판과 장터가 안정되자 신라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경제가 안보의 기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달리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개혁이 이제 나라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증왕의 선택이 신라에 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주 궁궐에서는 한 해의 재정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전에서 올라온 물가 기록과 각 구을의 수확 보고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생산량 증가와 세수 회복 수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증왕은 대신들과 함께 자료를 살폈습니다. 동시전 관리 최주부가 앞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곡물 유통이 안정되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줄었사옵니다. 시장 소요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찬 김도윤 대감도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우경 시행 지역의 생산량이 명확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판단이 결과로 드러났사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곡식이 먼저일까요? 지증왕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경은 여러 구을의 기본 농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전은 공식 제도로 굳어졌습니다. 시장 감독과 가격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농부 박서방의 마을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주 장터에서는 상인과 농민이 안정된 가격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우경 장인 목달은 다른 지역에서도 기술을 전했습니다. 신라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운에 기대지 않고 기록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자 외교와 군사도 힘을 얻었습니다. 지증왕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군사는 곡식에서 나오고 나라는 백성의 삶에서 선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농사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경제가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신라는 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조선 뉴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조선뉴스 앵커 달리였습니다. 조선뉴스 경제개혁 소 한 마리가 나라를 살렸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한국사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